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해 봤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반값 테슬라 출시 임박이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자, 머스크의 승부수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요. 중국 차가 몰려온다. 미국의 반응은 이라는 주제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어저께 구글 주식이 좀 빠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최근에 그 애플도 오르고 다른 이 매그니피센트 7들이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이었어요. 뭐 엔비디아는 뭐 당연히 큰 폭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구글이 며칠간 뭔가 약세를 면치을 했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시면요. 자, 이 구글이 미국의 반독점법이죠. 이 반독점법이라고 하는 이제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 소송에 대해서 자, 이걸 이제 제발 좀 이거 좀 제거해 달라고, 이거는 우리랑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자, 그걸 법원이 거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광고에 있어서 구글이 너무 독점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다른 거 다 죽여버리고 경쟁사를 다 죽여버리고 구글의 독점은 이거는 반독점법에 이 법에 위배된다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은 재판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게 지지부진하게 결국 이 구글 주가가 조금 밀렸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지금 구글도 이런 반독점법 이슈에 대해서요, 영원히 끊이질 않습니다. 이 미국과 유럽, 뭐 전 세계에 걸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부딪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애플과 메타죠. 자, 또 빅테크 중에 또 이 둘이죠. 자, 그래서 애플과 메타는요, 현재 유럽입니다. EU에 지금 현재 소위 말 이것도 반독점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의 애플과 이 메타라고 하는 두 기업이 자신들의 플랫폼이죠. 그 애플 같은 경우도 자신들의 iOS 생태계 안에서 여러 어떤 제3자 기업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때에 뭐 수수료를 뭐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개인 어떤 정보 자체를 애플 안에서는 어떤 적용을 함부로 못하게끔 한다든지, 메타도 플랫폼에서 뭐 거의 독점적이죠. 이 소셜 네트워크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EU 쪽에서, 유럽에서도요, 이런 기업들을 규제할 방법을 찾는 거죠. 어떤 식으로는 찾아내서 규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애플과 메타 플랫폼도요, 결국 유럽에서의 이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혐의를 결국은 법원에서 싸우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소식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이 사이즈가 커지면요, 그러니까 이 매그니피센트 7 주식들, 기업들을 보면요, 정말 이게 지금 독보적이거든요. 제가 이걸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오랫동안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매그니피센트 7 주식들은 지금 독보적인 자신들만의 플랫폼을 갖추고 있어요.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요, 거의 전 세계 대부분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적이 없어요. 미국 기업들이요, 이렇게 지금 탑 10 안에 이렇게 미국 기업들이 전 세계를 호령하면서 압도하는 기업은요, 지금 압도한 때는 이게 거의 처음입니다. 역사상 처음이에요. 보통요, 전 세계의 미국의 1등 기업 하면 옛날에 뭐 퍼트롤, 뭐 이 기름 회사 있죠. 뭐 정유회사도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그래봐야 또 몇 개 정도가 올라가 있었는데, 그 한때는 일본 기업들이 휩쓸었잖아요. 사실 이 시가총액 기업에서요. 근데 지금 이 오랫동안 미국의 이 빅테크들 있죠. 이 기업들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제가 관찰을 해볼 때는요, 이거 지금 굉장히 꽤 오랫동안 지배력을 가져갈 수 있어요. 마치 옛날 로마 제국이 수백 년간 지속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조선 왕조도 그렇고 고려 왕국도 그렇고 뭐 500년씩 조선 왕조 500년 하듯이 그런 식으로 장기 집권 체제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건요, 특히 매그니피센트 7, 이 빅테크 중심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아무리 뭐 비교를 해봐도요, 은행 통장에 넣는 것보다 월등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은행 통장에 돈을 집어넣어서 적금해서 4% 이자를 받는다?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 은행에 넣을 바에는요, 4%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무조건 적립식으로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을 사 모으십시오. 그리고 시간 지나서 폭등하고 폭발적인 성장, 뭐 10배씩 성장할 건요. 제가 엔비디아 계속 얘기를 했었고 테슬라 계속 갖고 있으라 그랬죠. 그래서 결국 이런 기업들은요.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돈을 묻어두게 되면요. 나중에 지금 이 엔비디아가 AI 시대를 맞이해서 폭발하듯이 결국은 자율주행 시대는 모든 전기차가 다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 차들도 많은 회사들이 테슬라의 기술력을 그 라이센스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그때는 무지막지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1부 때 테슬라의 로봇 산업을 분석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켓 캡이 시가총액 자체가요. 25 마켓 캡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3조 3 트릴리언이잖아요. 3조 달러인데 그러니까 25 마켓 캡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을 놓치지 말자 항상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러한 기업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계속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너무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면 시기 질투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테슬라 투자하면서 적들이 많잖아요. 그런 적들이 많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레거시 언론들도 그렇고 계속 적이 많잖아요. 그만큼 일론 머스크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기차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주 산업도 압도적이거든요. 이건 뭐 따라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국가별로 또 뭐 여러 기업들도 머스크가 싫은 거죠. 왜냐면 머스크가 한마디 한마디에 영향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에게 적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봉우리에 올라갈수록 꼭대기에 정상에 서면 설수록 결국은 어마어마한 그런 손가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감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거 싫으면요. 뭐 오르락내리락에 내 돈이 사라지는 것 같고 이래서 기분이 나쁘면요.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여러분 그냥 은행에 편안하게 묻어두세요. 뭐 4% 이자 받으면서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차피 눈에 다 보이는 건데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의 그 선택인 거죠.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미국 부동산 소식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1부 때도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미국 부동산 살펴봤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에 건요. 과연 미국의 집값이 언제쯤 떨어질까에 대한 토픽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식 얘기를 하는 이 채널에서 부동산 얘기를 하느냐? 모든 자산은요 다 연결되어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 주식이 올라가려면 매크로 상황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매크로 중에서 바로 인플레이션과 금리거든요.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금리가 내려가려면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에서 지금 사실 3%대에서 스티키하게 내려오지 않게 계속 잡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집 관련된 거죠. 전부 다 레지던셜 관련된 그 이제 이슈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 렌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값이 인플레이션이 안 내려가는 거고요. 그리고 집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상승했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1년 전부터 오르기 시작하게 되면 꽤 계속 1년 이상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집 가격이 떨어지면 과연 소위 말해서 집값 이 상승이 이제 수그러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 가격이 떨어지는 때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이 탐구고 연구거든요. 그 지금 뭐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요 미국 집 가격이 언제쯤 떨어질까? 왜냐면 지금 거의 뭐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중요한 거는요 포인트가 뭐냐면 existing home sales may be cooling. 지금 그 기존에 그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 판매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집이 지금 현재 안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규 물건도요, 공급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집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 집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판매가 안 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까요, 지금 현재 5월달 기준으로, typical home for sale span 44 days입니다. 자, 리스트에 올라와요. 보통 리스트에 이 매물이 올라오면요, 이게 지금 팔리는 데까지 한 44일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 판매가. 그런데 이건요, 지금 그 팬데믹 기간과 최근 21년도와 22년도 기간 있죠. 그때 뭐 어마어마하게 집 가격이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폭등하는 집 가격대는요, 이때 사실 올리자마자
리스트 올리자마자 그냥 펜딩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래가 계약이 체결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통 미국에서는요, 이 바이어가 있고 소위 말해서 셀러가 있는데, 셀러가 바이어들의 그 소위 말해서 오퍼를 보고요, 이 오퍼를 보고 골라요. 근데 보고 가장 현금이 많고 안정적인 사람을 뽑겠죠. 그래서 그를 택하는 거거든요. 픽하는 건데, 자, 지금 그 이 21년도와 22년도 뭐 집값이 한참 오를 때는요, 정말 어마무시할 정도로 올리자마자 그냥 그렇게 펜딩으로 넘어가서 기회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44일이 지나도 안 팔려요. 왜 그럴까요? 가격이 너무 높아요. 가격이 너무 세고요. 오늘 일부터 살펴봤죠. 이자가 너무 높아요. 금리가 지금 7% 이상인데 어떻게 지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하우징 마켓 이 거래 자체가 식어가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사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팔아야 되는데 팔 이유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팔게 되면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이자 7%를 새롭게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2%, 3%대 갖고 있던 사람들이 뭐하러 팔아요? 힘들고 좀 이제 귀찮고 하더라도 그냥 지겹더라도 기존에 있는 집에 계속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건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물건이 나와도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공급도 안 되고요. 수요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살려고 하는 사람 7%대니까 기다릴 거 아니에요. 왜냐? 2, 3년만 지나면 금리가 내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거의 급한 사람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거래가 일어나는 거지, 거래가 거의 종말이죠. 그러니까 한국도 거래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너무나도 비싸게 올라갔잖아요.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올라간 상태거든요. 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더 이제 그런 부분이 더 꼬여 있는 거죠. 이자율이 고정 이자율이고 이러다 보니까요. 자, 그래서 24년도에도 적어도 가격은 내려갈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가격이 내려가지 않으면요, 결국 집 가격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 영향을 여전히 강력하게 주겠죠. 그러나 요 부분에서는요, 사실은 이제 집 거래가 없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집 가격은 안 내려가더라도 이제 인플레이션 속도죠. 즉 물가가 올라가는, 집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에서는요, 올라가질 않을 거예요. 이전만큼 속도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 거래가 없거든요. 거래가 있어야지 결국은 가격의 변동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상승도 없고 하락도 없고 막 그런 분위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시간 지나면 올 연말쯤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은 이런 그 렌트랄지 이런 집이랄지 이 인플레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요, 결국 1년, 2년, 한 3년 이 어간에는요, 인플레도 내려가게 되고 금리도 결국은 따라서 덩달아 내리게 될 겁니다. 그런 맥락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어저께 주주총회 때 일론 머스크의 발언들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았거든요. 자, 그래서 어저께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어제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에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We got some new products we're working on 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지금 새로운 제품들을 준비 중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We got some new products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roduct. 지금 이 한 개의 제품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제품이 동시에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의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지금 제품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흥분됩니다. 여러분,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요, 노란색으로 보자기가 덮여 있고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덮여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좀 더 큰 사이즈의 자동차가 지금 현재 파란색으로 또 하락됐지만 덮여 있습니다. 지금요, 사진으로 드러나는 거 보면 모델 3가 있고 모델 Y가 있고, 그리고 지금 모델 X, 모델 S까지, 그리고 사이버 트럭과 픽업 트럭이죠. 그리고 세미 트럭까지 현재 6개의 제품이 나왔습니다. 지금 어저께도 우리가 살폈지만 세미 트럭 대량 생산 이제 승인해 놨고요. 이제는 달려가는 거죠. 사이버 트럭도 오늘 일부 때 살폈지만 올 연말이 되면은 이제 거의 연간 10만 대 이상급으로 올라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속도가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 반값짜리 자동차죠. 그거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저렴한 자동차, 중국 자동차들과 경쟁하고 굉장히 대중적인 차가 필요한 건 그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갖고 있는 지금 프리미엄 차는요, 현재 그 50% 이하의 사람들에게는요, 접근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요타의 프리우스나 뭐 이런
저렴한 자동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들이 필요한 거죠.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차요. 보급형 자동차가 필요한데 지금 테슬라가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지금 기존에 알고 있을 때에 보통 뭡니까? 이 반값짜리 자동차가 나온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요, we got some new product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라 하나만 준비한 게 아니라 복수를 준비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반값짜리 차를 하더라도 유럽형으로 뒤에가 좀 긴 해치 스타일 있죠. 해치백으로 이제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구상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 테슬라가 기존의 그 이 도요타 프리우스나 그리고 혼다의 시빅 같은 차들을 다 분해했지 않습니까? 분해하면서 어떤 가격대로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가성비가 좋을까? 이렇게 싸게 만드는데도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올까? 그런 걸 뜯어보면서 분석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어떻게 할까? 이제 테슬라만의, 머스크만의 아이디어를 집어넣어서 만들면 되겠죠.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구상이 다 끝난 걸로 보입니다. 아마도 과거에 그 테슬라 자서전을 썼던 그 사람의 그 책에 테슬라 머스크의 자서전에 그 보면요, 이 얼핏 그 실루엣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도요타의 프리우스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이버 트럭과 그 중간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죠. 자, 그러한 모습들의 전기차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요, 사실은 작은 차들을 내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스타일의 그 전기차를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소형차죠. 그러니까 지금 보자기 덮여 있는 것도요, 뭔가 좀 작아 보이잖아요. 위에 두 개는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좀 사이즈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본다면요, 굉장히 재미난 그러한 지금 이 제품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초록색으로 알아보세요. They are going to be pretty special 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출시될 것들 정말 특별하다, 꽤 특별하다 얘기했고요. Just wait, there will be라고 합니다. 그냥 제발 기다려달라는 거죠. 기다려주면 정말 특별한 그런 자동차들이 공개될 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돼요. 테슬라가 뭐 미친 듯이 올랐다가 지금 현재 이 소위 말해서 뜸을 들이고 있는 기간이 있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업앤다운이 있었지만, 자, 이제는 뭐 우리가 자율주행도 기다리고 있고 로보택시 기다리고 있고 로봇 자체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에 소위 말해서 이러한 그 작은 자동차가 준비되고 있는데, 이건요, 결국 로보택시랑 다 연결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셜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이것들이 아마 이 임팩트를 굉장히 크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더 많이 팔려면요, 이런 대중적인 차가 나와야 돼요. 저렴한 차. 그러면서 마진율도 가져가는. 그래서 이미 그런 부분에 구상이 다 끝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테슬라는요, 또 올라갑니다.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니까, 주가는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러분 바이 앤 홀드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에너지 관련된 소식이죠. 머스크가요, 이번에 이 주주총회 때에 에너지에 관련돼서도 얘기를 합니다. 자, 올 한 해 2024년도죠. 아직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데이터 보시기 바랍니다. 소위 말해서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요, 23년도에 짙은 색 보이죠, 작년에. 근데 지금 24년도 걸 보게 되면 지금 이 그래프가요, 작년 대비 거의 2배 이상 뛰고 있는 거죠. 2배에서 3배까지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를 보게 되면 올해 한 해에 12월 달 마무리가 되었을 때에 200에서 300% 정도의 1년 전 대비 성장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메가팩의 디플로 배치죠. 이런 에너지 스토리지 메가팩과 또 뭐 개인 파워월도 다 포함되겠죠. 이런 것들이 24년도에서는 전년도 대비 2배에서 3배 이상 성장하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굉장한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래프를 그렸듯이요, 거의 S곡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빠르게 이게 확장될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것도요, 사실은 전 세계 경제력과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요, 이런 메가팩으로 다 바꾸려고 하거든요. 발전소에 설치한다거나 설치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것도요, 뭔가 경제가 여유가 있을 때에 투자도 하고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은 다들 지금 조금씩 예산을 다 줄이는 시기잖아요. 각 나라들도 그렇고 뭐 개인들도 그렇고 다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이따 바꾸자, 뭐 이런 거거든요. 1년 있다 바꾸고 2년 있다 바꾸고 그런 거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지금 긴축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메가팩의 이런 그 확장을 보세요. 이런 메가팩의 그 설치가요,
뭐 전년도 대비 두세 배 이상 뛴다라고 하는 건 아주 압도적이죠. 그래서 200~300% 성장률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100%가 2배잖아요. 그리고 이 200%가 3배고 그 300%면 4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성장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가요, 사실은 빠르게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차 이상으로 성장 속도가 빠를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메가팩 관련된 소식이거든요. 자, 어저께 일론 머스크는요, 이 메가팩에 대해서 버전 3가 이제 준비되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정확히는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메가팩 버전 3 is a couple years awa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3년 정도 이제 남았다라는 거죠. 지금 메가팩 버전 1 나왔고 2까지 나왔고 이제 메가팩이 버전이 3가 지금 기다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가팩 게 세 번째 버전이 2~3년 뒤면 출시된다는 건데, 이게 지금 메가팩 1과 2와 3는요, 이게 배터리가 들어가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효율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면에서 효율성이 올라가고 또 만들 때의 어떤 비용도 절감이 되고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효율성이죠. 쓸 때에도 훨씬 더 에너지 효율이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면 될수록 테슬라도 좋고 마진이 올라가니까 고객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보다 버전 2가 훨씬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는데, 지금 메가팩의 버전 3는 또 이제 한 2~3년 뒤면은 충분히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메가팩이 배치가 빠르게 되고 있잖아요. 뭐 지금 연간 200~300%씩 성장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버전도 바뀌잖아요. 이게 성능이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경제도 좋아지면 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흐름 자체는요, 길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3년 뒤도 보고 4~5년 뒤에도 봐야 되고 5~6년 뒤에도 봐야 되고,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계속 뭔가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주가가 뭐 좀 받쳐주진 않지만 여러분, 이게 지금 이런 회사가 계속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게요, 중요한 거예요. 투자할 때는요, 그런 그 기대감들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도 정말 중요한 인공지능,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에너지, 뭐 다른 회사가 하지 않는,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더욱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번에 일론 머스크의 그 보상 패키지죠, 이런 컴퍼세이션 패키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 언론들의 얘기가 아주 심하게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심리가 막 흔들렸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Reincorporation to Texas. 자, 텍사스로 본부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투표한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여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2달 동안 영상을 자주 못 올려드리면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못 다뤄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이나 뭐 이런 걸 보게 되면요, 굉장히 많이 그 기존의 레거시 언론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안 좋은 얘기들을 막 휘둘리고 그런 걸 많이 보게 됐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번에 그 투표하기 전에 머스크의 이 보상 패키지, 이 컴퍼세이션 패키지가 통과되지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머스크가 지금 하는 행동을 봤을 때에는 누가 이것을 서포트하겠는가, 그리고 언론들은요, 대형 뭐 이 기관들이 머스크 지지를 포기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흘러나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죠. 그 주가를 흔들고, 뭐 공매도들은 당연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리인코퍼레이션도 마찬가지죠. 텍사스로 옮기는 거 그거 쉽게 안 될 걸, 뭐 이런 거죠. 이 투표를 해서 실제로 저 메릴랜드 쪽에서 있는 그 소위 말해서 이 텍사스로 옮기는 거 만만치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나오면서 언론들이 굉장히 안 좋게 부정적인 얘기들을 너무 많이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둘 다 통과돼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one thing is clear, 빨간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one thing is clear. 자, 이번에 이 투표를 보면서, 그리고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서 한 가지가 확실해졌습니다. 뭐예요? 일론 머스크를 향한 the loud voices against Elon on Tesla, 즉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 큰 얘기들 많았죠. The loud voices against Elon, 일론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고 까고, 소위 말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랄지 레거시 뭐 이 언론들이랄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공매도들이나. 근데 이 테슬라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들이 결국은 뭐라고 밝혀졌습니까? 굉장히 small minority, 마이너 그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majority가 아니라는 거, 주류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대다수가 아니라
대다수가 아니라 이들은 굉장히 작은 보이스인데 이들은 계속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나가서 계속 안 좋은 얘기, 퍼드를 퍼뜨리니까 계속 뭐 정말 이 일론 머스크를 마귀화시키는 거죠. 일론 머스크를 계속 악인처럼 몰고 가는 거예요. 마약부터 시작해서 지금 벌써 수개월째 그래 됐잖아요. 주가도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던 거고요. 떨어질 필요도 없는 게 계속 떨어진 것이 바로 머스크의 마약, 머스크의 위태로움 이런 것들 계속 얘기하면서 머스크가 CEO에 물러나게끔 그래서 한 기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의 악의 축들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자본주의 사회나 민주주의 사회에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신 똑바로 차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요. 바른 정보를 주고 계속해서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있는 거고요. 유튜브를 하면서. 자,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번에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주류인 줄 알았는데 언론에 나오니까 그게 굉장히 마이너한 이야기들이었고 마이너한 보이스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요. 특히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 있죠. critics 노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The mainstream media. 그러니까 레거시 이게 여러분 주 미디어들이었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들이나 이 critics들 있죠. 테슬라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해야지 클릭 수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계속 쏟아내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요. 이 친구들이 또 이러는 거구나. 사실 물 밑에서 이 개미 투자들이나 사실 그 테슬라 투자들 보면은 정말 이 머스크에 대한 지지가 확고한데 이들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원하고 막 얼마나 뒤에서 조종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론에 놀아다면 안 되겠죠.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레거시 언론들의 그 테슬라에 대한 보도, 그리고 한국에서 보도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뭐 현대자동차와 연루돼 있거나 또 이 여러 경쟁사들과 연루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현혹되면 안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투자라고 하는 게요. 결국은 정보 싸움이고 정보에 의해서 어떤 정보를 듣느냐에 따라 투자를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주식에 대해서 길게 보면서 가게 되면요. 전부 다 돈을 다 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3년, 4년도 짧은 거고요. 5년, 6년, 7년 아무리 고점에 들어도 10년 뒤에 가면요. 그게 몇 배로 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고점에 들어왔다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자학할 필요도 없고 투자를 하다 보면요. 내가 어느 고점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길게 보고 롱텀으로 이렇게 가면 이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 비판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면요. 다 설득이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그리고 메인스트림, 주류 미디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영향을 안 받겠어요. 맨날 접속하는 게 주류 미디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레거시 미디어들을 조심하라.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모르고 기자들이 막 떠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얘기들이 얼마나 소위 말해 지지자들을 다시 어렵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지지자들이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투표율이 더 떨어지게 하고 이번엔 더 심했어요. 2018년도에는요, 그런 게 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뭐 정말 많이 그런 안 좋은 미디어들이 많았죠. 자, 그런데 현실은 뭐였어요? In reality, support for Elon and Tesla was overwhelming.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지지가요, 압도적이었죠. 72%, 13%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똑같아요. 6년 전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압도적인 지지예요. 그 정도면요, 지지자들이 정말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 견고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밑에 저변에는요, 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승리를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에 더 집중해야 되느냐? 머스크도 더 집중하고 있고, 우리도 똑같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죠. What is really important? Let us refocus on what is really important. 정말 중요한 것에 다시 시선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테슬라의 미션을 집중해야겠죠. 가능한 한 빨리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바꿔야 된다. 이 태양광과 이런 에너지를요. 그리고 FSD 프로그레스입니다. 자율주행 계속 발전하고 있죠. 옵티머스 로봇 집중하고 있죠. 테슬라 에너지의 확장 살펴봤죠. 로보택시에 관련된 거 지금 계속 이게 화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벤트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대가 됐죠. 이런 것에 집중하면서 투자를 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개인 투자들을 떨어뜨리려고 난리지만 Don't mess with Tesla retail shareholder. 오른쪽에 그림처럼요. 제가 이거 옛날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이런 테슬라의 소위 개인 투자들이
거의 병사처럼 군사처럼 몰려 있거든요. 장난치지 말라는 거, 우리를 갖고 놀지 말라는,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정보를 취득하고 계속해서 멘탈을 계속 잡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고요. 내일 또 이 아침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교수였습니다.